여러분들 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사실주의에 대한 수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1차 시, 2차 시, 3차 시 모두 이 사실주의 화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나갈 겁니다. 지금 1차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사실주의에 대한 리얼리즘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주의와 이제 이 사실주의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데 이 사실주의의 지금 대표적인 이 화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 1차 시에도 했고요. 1차 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쿠르베에 관계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사실의 대표적인 그 화가 중에 한 명이 이 도미에입니다. 어, 지금 이 도미에도 이 풍자화의 선구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도 이 사실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뽑고 있습니다. 이 그 도미에는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인데요. 이 유화를 비롯해서 이 석판화가 한 4천여 점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 발전해가는 이 산업화된 이 사회 이면에서 가난한 이 서민들의 고단한 일상을 소재로 해서 그렸게 이 사실주의의 또 특징입니다. 또 정치인이나 이 부르주아 계층의 위선에 대한 이 신랄한 이 풍자와 직설적인 이런 비판 의식으로 당대 그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표 작품들은 뭐 세탁부도 있고 가르강티아 뭐 봉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긴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어, 오늘의 도미에는 이런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이런 격변기였던 19세기 프랑스의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을 아주 단순하고 생생한 이미지로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한 시대의 증언자이자 근대 생활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활동했던 이 182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는 이 프랑스는 샤를 10세의 복고 왕정, 7월 혁명과 루이 필리프의 입헌 왕정, 2월 혁명과 제2 고화정, 뭐 루이 나폴레옹의 구테타, 제2제정, 뭐 보블 전쟁, 파리 교문, 제3 공화정 이런 정치적인 요동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이 산업혁명의 성과가 자리를 잡고 그런 근대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산업자본가와 임금 노동자라는 계급이 형성되는 대립고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인구가 몰렸던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임금, 주거 등과 관련된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또 이때는 이런 소요와 폭동이 자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기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런 행량 문화가 생겨나고요. 또 시각 예술의 새로운 매체인 이런 사진이 등장하는 이런 방법의 혁신을 그 가져온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 있는지를 이런 그 발자크, 빅토르 위고, 그 다음에 플레베르 등 이런 소설이 들려주고 있다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도매에는 이런 그 파나요, 석파나, 수채화, 유화, 이런 조각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세대에는 이제 우리 1840년대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기계혁명이 이제 하는 그 중간 지점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많은 격동하는 여러 가지 뭐 정말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도미에는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이고 판화가로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19세기 이 프랑스 정치와 부르주아 계층의 이런 그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이 부르주아 계층에 대한 신랄한 이런 풍자 그리고 서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현실로 날카롭게 이런 그 판화나 이런 그림들로 그려서 지적을 많이 했던 화가 중에 하나고요.
이 사람은 이 도미에는 정말 4천여 점에 이르는 석판화를 비롯해서 방대한 이런 작품이 그가 살았던 시대의 생생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술에 있어서 사실주의는 이 프랑스 외에 19세기 미국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어요. 그 원슬러 호머의 바다를 주제로 한 힘차고 표현력이 풍부한 그림들, 또 토머스 에킨스의 초상화, 뱃놀이, 뭐 당시의 삶을 아주 솔직하게, 냉정하게, 정확하게 이런 관찰한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사실주의 전통과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로는 프랑스의 화가 이 도미네가 있는데요. 프랑스 사회와 정치를 풍자해서 전형적인 이런 도시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미에는. 그리고 파리의 이런 빈민가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노동계층의 남녀들이요. 그리고 비열한 이런 변호사들, 그 다음에 사악한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을 그림의 주제로 선택을 해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런 쿠르베처럼 열렬한 그런 민주주의의 이런 풍자화가의 명분을 정치적인 목적에 직접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사회의 이런 부도덕성, 그리고 추악함, 이런 것들을 힘찬 윤곽선으로, 그리고 대담하게 강조한 이런 사실주의적 세부 묘사를 거의 조각 같은 형태 처리의 기법들을 사용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쿠르메만큼 이렇게 극적인 그 파라는 없었으나 이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서민의 한 사람이었고요. 그도 개별적으로는 강하게 현실을 묘사했죠. 또 이 도미에는 이제 풍자화가로도 매우 탁월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이 마르세유 유리공으로 파리에서 일했거나 가정은 빈곤해서 도미에는 일찍부터 일을 했어요. 그리고 회화를 거의 독학으로 익히는 동안에 친구로부터 이런 석판화의 기법을 익혀서 그것으로 생계를 삼았다고 합니다. 당시는 이런 정치적인 비판이 이 비등한 시대여서 잡지요. 카리카두르라는 거에 초빙되어서 정치적 그런 풍자화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요. 또 1832년에는 그것들로 인해서 일시 그 감옥에 가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 도미에는 이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아주 가난한 유리 직공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6세 때 아버지가 이런 시인의 꿈을 품고 출판의 기여를 얻고자 파리로 떠났대요. 그래서 2년 후에는 가족들도 파리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법률사무소 사원으로 서점의 점원으로 돈벌이에 나서야 했던 그만큼 사회에 일찍 이런 현실에 이런 사회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미에는 이 알렉산드르 이 르누아르 작업실에서 미술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아카데미 시지에서 인체대성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그의 배움은 거의 독학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힘들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림에 대한 열망은 워낙 컸지만 그것들을 배울 수가 없다 보니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 도미의 대표적인 작품이 지금 이 1등 열차하고 3등 열차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열차 아닌데 1등 열차와 3등 열차의 이 색감이나 포즈들이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해서 작품을 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색감 자체가 1등 열차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 기차겠죠. 그런데 이 빛들이 굉장히 차갑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이 빛이랑 이런 시선이나 이런 색감들이 굉장히 그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이 있는 반면 이 3등 열차는 일반적인 이런 서민들 많은 사람들이 관객이 많죠. 옹기종기 앉아서 그래서 이 3대가 지금 모여 있는 이 장면인데 이 색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이 삶에 대한 이런 이미지들을 이 3등 열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주의고 이 도미에는
이런 일상과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 쿠르베와 마찬가지로 쿠베르는 뭐라 그랬어요? 사실이 있지 않는 거는 그리지 않는다. 그랬지만 이 또 도미에 같은 경우에는 일상과 현실을 미화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것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작이 이 3등 열차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그의 대표작 이 3등 열차는 이런 금욕적인 이 늙은 모파의 모습을 통해서 근대적인 이런 삶의 고독을 신랄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3등 열차는 민중들의 그런 소박한 그런 일상이 덜컹거리는 그런 기차 소리와 함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그림들이고요. 이 3등 열차를 그리던 시기는 가장 혹독한 이 폭압과 회절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참단한 그런 절망의 시기에 이 위대하고 빛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열차 안에 빼독히 앉아서 오랜 시간 흔들리는 기차를 타고 있지만 서로 관심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들 각각 한 사람은 이렇게 그 아기의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있고 어느 그 노모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주 있고 아이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죠. 그래서 이들의 머릿속에는 각자의 관심과 걱정거리만이 스치고 지나가지 서로한테 관심이 없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풍자해서 그렸습니다. 이거는 세탁부예요. 물론 그가 그런 만화나 희갈기듯 그리는 이 스케치 위주의 작품만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서민들을 이런 가난의 상징이나 이런 민중의 대표자로 나타나지 않고요. 많은 이런 풍속화가와 더불어서 자연스러운 이런 풍경의 일부로 표현을 한 거죠. 그 속에서 이런 연민과 애달픔을 느끼게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탁물을 가지고 가는 이런 그 일상적인 이런 것들을 뭐예요? 포즈로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삶 그 자체 그런 것들을 이 화폭에다가 그림을 넣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겠죠. 주제 자체가 정말 일상적으로 정말 삶의 그런 그 애달프게 사는 이런 서민들의 그런 모습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도미에는 이런 석판화 제작량이 이 4,000점에 이른다고 그랬죠. 이 밖에 목판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0세경부터는 이런 서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이런 유화나 수채화 연작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또 날카로운 이런 성격 묘사와 명암대조를 교묘히 융합시킨 이색적인 화풍으로 이 세탁하는 여인, 3등 열차, 뭐 간그, 돈키호테 뭐 이런 걸작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마 이 그 도미에는 이런 풍자와에 관계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그렸고요. 또 이런 그 대부분 이 그 석판화 위주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중에는 이런 일상생활 이제 좀 여유가 이제 생기면서부터는 이런 유화나 수채화 이런 그림들을 이런 그 정확하게 뭐 이런 그 화풍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림들을 그렸다고 볼 수 있겠죠. 도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잘 알려진 화가는 아니에요. 그의 그림은 이 3등 열차 정도이지만 도미에는 그런 2등 열차 그리고 1등 열차도 그렸어요. 그리고 도미에는 그런 유화도, 수채화도, 조각도 중요하게는 만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특히 풍자 만화. 그래서 도미에 같은 경우에는 이 풍자 만화의 아버지로 시사 만화라는 인기 있는 장르를 개척한 이런 화가라는 사실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겁니다. 예. 도미에가 그 고야를 개척한 시대에 유대한 이 고발자라는 것도 19세기 프랑스를 그려낸 이런 캐리키처와 정치 풍자와의 그런 민중판화의 거장이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풍자 만화에 굉장히 이 그림들도 많이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열체에 관계된 이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많은 그런 그림과 풍자 만화와 아니면 그런 민중 정치 풍자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거장이라는 것들이 인기도 없었고 그런 거장이라는 것들도 그 당시는 있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유명해졌죠. 이런 그 만화, 시사 만화 같은 이런 풍자 같은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풍자를 하지만 이렇게 좀 비유를 해서 이런 그 부르주아인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훈계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뭘 하고 있는데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있죠. 뭘 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하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트랑스 논행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 크레용을 잡은 이 몰리에르라는 별칭이 간판처럼 붙는 작가 이 도미에인데요. 이 몰리에르는 이 17세기 프랑스의 3대 극작가로 뽑힐 만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극작가이지만 스스로 연기 배우로서 활동했던 이 몰리에르는 동시대의 거장 이 피에르 코르네유의 비극 작품에 주로 많이 참여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 작품은 파리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학살 중 하나의 담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미에도 작품을 읽다 보면 당시 프랑스의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학살당한 이런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이런 표현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19세기의 몰리에르인데요. 어, 화가가 환생한 몰리에르만큼 당시 프랑스의 위성과 이런 세태를 풍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연히 사회의 그런 어두운 부분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웃음이 터져 나올 만큼 재미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왕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풍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걸려서 감옥도 많이 간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예술가로서 도미에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직업에 대한 그 확신이다. 이게 뭔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의 확신은 그 자신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덕분에 많은 작품이 겸열되기도 했으며 투옥되기도 했다. 이거는 이제 아이를 여기다가 매달아 놓고 어른이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매달려서 울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 풍자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거는 가르강티아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도미의 작품 중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도미의 그 작품 중에 이 가르강티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왕이에요. 왕인데 왕이 이 사람들의 국민들한테 이게 돈을 걷어가지고 금을 자기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살이 너무 쪄 거예요. 살찐 대식가로 표현하고 이런 정치들은 다 국왕이 왕이 다 이것들을 가지고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뭐예요? 국왕의 이런 배설을 차지하려는 이런 무리의 싸움에서 나타났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풍자해서 그린 겁니다. 이 동시대의 이런 풍자시인 프랑스와 라블레는 이 가르강티아와
빵따귀리아를 이 모티브로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미의 작품 중에 대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1830년 카리카투르라는 이 잡지가 이제 하나가 이제 나왔고요. 이 창간할 즈음에 이 잡지에 음, 만화기 고가의 이 하단에 데뷔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32년 이 국왕 루이 필립을 공격하는 정치 풍자 만화를 기고해서 투옥되었다고 해요. 이거를 그려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이었겠죠. 그래서 왕을 비하하는 그런 만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도미에는 사실주의 화가로도 많이 있었지만 또 이런 1830년대에는 이 주간지 이런 잡지나 이런 주간지나 이런 거에 정치의 풍자 만화를 많이 발표를 했고요. 또 이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런 루이 필리포 왕을 붕괴하게 만들어서 2년 뒤에 체포돼 가지고 6개월간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미에는 그 후 정치적인 문제에 직접적 언급을 회피하는 대신에 이런 논쟁의 여지가 덜한 파리 사람들의 생활상과 이 풍속을 날카로운 이 풍자와 따뜻한 그런 인간애로 표현한 많은 걸작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힘들었겠죠. 감옥에 가서 이런 체포돼 가지고 6개월 동안 하다 보니 뭐 이제 그런 그림을 아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풍자에서 정치적인 이런 풍자의 그런 만화들은 이제 안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만화, 정치의 이런 만화는 안 그리고 그 대신 따뜻한 다른 생활상 일상적인 생활의 이런 것과 풍속과 이런 따뜻한 이런 인간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많이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 도미에는 이 세르반테스의 소설에 나오는 돈키호테를 다룬 이런 소묘와 그림들도 많이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미의 작품들을 보면 모두 이런 생명력이 넘치고요. 소재가 아무리 소박할지라도 극적인 이런 메시지들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미의 이런 풍자적인 힘과고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력은 오늘날 그를 혁신적인 화가이자 조각가로 평가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요. 이런 조각상들을 동상을 이 찰흙이나 이런 점토로 이용해서 당시 이 정치인들의 이런 동상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 이제 석판화로 해서 보도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청동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판화로 만든 거고 석판화로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아예 이렇게 청동으로 해서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입법부의 배예요. 만화가로 풍자 만화로 이제 정치나 이런 것들의 풍자 만화를 그렸을 때 당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화가로 활동했던 인물이라 그런지 남아있는 작품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의 풍자 만화 시리즈를 쭉 살펴보며 악당을 찾는 재미를 발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그림에 여기서 악당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이 만화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풍자 만화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표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이거는 풍자를 공격하는 돈키호테예요. 그래서 국왕 이런 정치인들과 같은 이 상류층의 위선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어렵고 힘든 그런 서민층의 아픔까지 표현하려 했던 이런 도미입니다. 이 만화 그림 속에 악당과 함께 했지만 진정한 영웅이라고 하면서
이런 그 그림을 풍자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림을 풍차를 공격하는 이런 그 돈키호테이죠. 이거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요. 문학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그래서 문학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작품으로 많이 남겼는데 이 돈키호테 몰리에르의 문학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그림들이 여러 점 남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이 몰리에르의 천재성을 극찬했는데요. 몰리에르는 이런 문학가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 1671년에 희곡, 스카뱅의 관계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작품 속의 인물들을 두 명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희곡의 주인공인 스카팽 그리고 크리스팽 이런 것들을 변장한 실베스트로에 돕는 이런 코믹한 이런 역할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두 인물은 무언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인물들의 표정일 뿐만 아니라 몸짓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 도미에는 이런 인물 표현에 있어서 그 특성과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데 주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마치 그림이 아닌 이런 무대 위에서 상연하는 것 같은 이런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실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물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비춰지는 이런 조명 효과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에 의해서 얼굴의 굴곡이나 옷의 주름에 음영이 나타나게끔 했고요. 인물의 뒷배경 역시 무대에 내려진 이런 막처럼 평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지금 이런 빛으로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두 사람이 그런 은밀한 그런 그 무언가를 계략을 꾸미는 듯한 그런 것들을 연출하는 이런 그림인데 그림이 정말 무대 위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나 애호가예요. 일찍이 도미에는 이 석파나에서 아주 소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그림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대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부를 획득한 이 부르주아들은 미술품을 구입해서 집을 장식했고 해마다 열리는 살롱은 화가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중요한 행사였어요. 그래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구입하는 것은 이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중하류 계층도 부르주아를 모방해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그 첫 번째는 이 쿠르베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도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들어서 했는데 여러분들 도미에라는 그 화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 잘 모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런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명이 이 쿠르베와 도미에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컸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고시 화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첫 번째 주동 인물들은 그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나중에는 사실주의 화가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주의의 이런 그 1차시, 2차시 수업을 들었고요. 3차시에도 하나 더 들을 거니까 기대하시고 누굴까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3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3차시에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좀 더 대중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3차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또 3차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